당신 일할 마음도 없는데 왜 해지를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지 위약금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 출신하는 백우현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말인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통 외부에 손님도 만나러 나가고 채무자한테 변제 촉구도 하고요. 또 강제집행, 동상경매에 또 참여하기도 하고 보통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오전 6시에 출근을 해서 오전 9시까지는 좀 서류 정리 좀 하고요. 또 일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또 외부에 있는 시간들도 있고 6시 이후에는 또 사무실에 복귀해서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밤 10시, 11시까지는 서류 정리하고 이렇게 하루를 좀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보통 주말에는 사무실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통 채권자분들께서는 평일에 시간이 안 나서 주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평일에는 사방 제가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채무자한테 유선 접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서류 정리하거나 서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허용이 안 돼서 보통 주말에도 이렇게 사무실 나와서 못다한 서류 정리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실사 또 방문 계획도 잡기도 하고요. 또 일정도 확인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채권자 만나서 계약 상담도 하고 또 채무자 변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요. 오늘 오전에 저를 만나고 갔던 채권자 얘기를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신용정보회사에는 다 계약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했을 때 부담하는 성공 수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에 대한 조사 비용 이렇게 계약 조건이 있고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입니다. 1년인데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잘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오셨던 채권자께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가 된 상태에서 저한테 왔어요.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해놨더니 이 사람이 추심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의뢰했을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추심에 대한 피드백도 없고 방문을 한 건지 채권자한테 연락도 없고 추심이 진행되는 건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추심회사를 좀 바꿔보고 싶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추심 계약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더라고요.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계약도 잘 했습니다. 서류도 온전하게 잘 있었고 타 신용정보에 추심 의뢰를 하고요. 조사비도 22만 원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건을 접수할 때 또 추심 계약할 때 조사 비용은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 채권자분께서는 조사비도 22만 원 주시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적극적이지도 않고 내 채권도 잘 신경 써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길래 전 주말에 어차피 사무실에 상주할 예정이니까 편하게 차 한잔 하러 오세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또 멀리 일산에서 또 오셨는데요. 내용을 쭉 듣고 보니까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 우리 채권자분들께서 좀 착각하시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은 신용정보회사,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회사죠. 회사에서 월급 형식으로 고정비를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두 다 회수가 되어야지만 성공 수수료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최초에 계약했을 때 조사 비용 있지 않습니까? 선불로 받는 조사 비용을 수익으로 해서 저희가 먹고 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의 월급 수수료가 되겠죠. 신용정보회사 담당자는 추심 계약된 이후에 보통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용조사는 다 합니다. 그게 이제 당연한 거거든요.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약 접수가 되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해서 그 이후에 추심에 대한 컨셉을 잡게 되어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정으로 지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좋고 편한 채권들 의뢰해서 수익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신용조사를 22만 원 내고 진행해봤더니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였고 휴대폰 연락해봤더니 수심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었나 봐요. 그래서 추심을 의뢰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자는 담당자한테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 연락을 해보니까 담당자 얘기로는 신용조사를 해보니까 채무자는 이미 신용불량자이고 유선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추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채권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채권자는 참 답답했겠죠. 당연히 뭐 신용불량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좀 방문도 좀 하고 추적을 좀 하고 탐문을 해서 나를 대신해서 추심을 좀 할 수 있는 상황들을 기대하고 의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담당자가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이 채권자분께서는. 그래서 담당자한테 계약 해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담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의뢰된 이후에 계약기간 1년 이내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당신 일할 마음도 없는데 왜 해지를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지 위약금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해지 위약금이냐, 지금 당신이 내가 처음에 의뢰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했다 그러면 내가 왜 해지를 하려고 하냐, 난 다른 담당자 찾아보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신용정보의 담당자는 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해지 위약금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기 때문에 다 위약금을 받아야지만 해지를 해드릴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전화가 종결되고 이런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해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신용정보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인허가를 받았고요.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제를 받는 금융회사로서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약 조건에 보면요. 기본 계약기간은 1년이고 채권자 요청에 의한 해지 시 해지 위약금은 원금의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좀 화면을 좀 띄워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채권자 마음은 그렇죠. 계약할 때 이런 계약서를 언제 다 일일이 읽어보느냐. 당연히 나는 담당자인 당신을 믿고 계약했는데, 당신이 일 안 해서 내가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위약금 달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서류상에 그런 계약 조건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는 계약서를 분출했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자께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담당자랑 잘 상의 한번 해보시고 싸우지 마시고요. 좀 조율해서 해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종결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추심이라는 것은 첫 선택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심 계약할 당시에 조사비, 선불이죠. 신용조사비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 채권자께서는 또 그 회사에 22만 원이라고 하는 신용조사 비용도 들어갔고, 또 추심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맡겨놨더니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채권을 아예 덮어버리고 움직이지 않고 또 해지해달라고 그랬더니 해지 위약금도 내놓으라고 하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 추심을 의뢰하실 때 너무 섣불리 인터넷만 보고 이 회사는 큰 회사니까 맡겨봐야지 이렇게 의뢰하시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아니 자기 사무실에 있는 신용정보회사는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는 전화상담 말고요.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 내가 추심 의뢰를 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지, 조사비는 선불로 받는지 후불로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두세 가지 정도의 회사를 비교해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섣불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트에서 껌 한 통 사듯이 인터넷 글 보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추심을 의뢰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신용정보 회사도 있을 거고요. 또 변호사 집단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금 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우리 채권자들 또 고객님들께서도 뭐 제 영상을 보고 또 제가 쓴 블로그를 보고 이 사람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접 발품을 팔아서라도 한번 사무실에 한번 와 보시고요. 또 저와 다른 담당자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또 변호사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하셔야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추심 의뢰하시게 되면 저희 같은 담당자들은 어디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화하면 저는 열심히 합니다. 전 진짜 열심히 할 거니까요. 저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불도 22만 원씩 주고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매우 실망스러웠다는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맡겨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직접 눈빛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 사람이 열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과거에 어떤 채권들을 회수해왔는지 한번 직접 물어도 보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또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청렴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채권이라는 것은 곧 돈입니다. 돈을 맡긴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돈을 담당자한테 맡긴다는 의미로 추심을 의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청렴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검증된 사람인지 또 살펴보시기도 하셔야지만 나중에 오늘 오전에 오셨던 이런 고객님들처럼 섣부른 선택들 때문에 추심도 진행 안 되고 계약 해지도 안 되는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1년 이내에 해지가 안 되는 내용들이 왜 참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들이냐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1년 동안 꾹 참았다가 뭐 1년 지난 시점에 내가 해지하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 추심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있고 추심은 곧 사람 인생과 같기 때문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하루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럼 그 1년 동안 채무자가 뭐 해외로 도망갈 수도 있고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고 재산을 편취할 수도 있고 명의신탁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고 1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추심 의뢰하실 때 내가 변호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신용정보회사가 나한테 맞는 건지 면밀히 살펴가지고 너무 섣불리 선택하지 마시고요.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건데 제발 전화상담하지 마십시오. 전화상담하지 마시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내 이 소중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부산에서 서울은 못 갑니까? 그죠? 서울에서 부산을 못 가겠습니까? 너무 내가 가진 채권을 너무 쉽게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베트남에서도 오시고 또 오늘 오후에는 뭐 대전에서도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내용을 본다고 하면 채권자가 얼마나 담당자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내 채권을 소중히 다뤄야지만 이 채권의 회수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서류 정리하면서 오전에 상담했던 내용들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 추심 담당자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채권 추심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돈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 내 돈을 진짜 내 새끼처럼 애정을 가지고 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셔야지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요. 꼭 사무실로 방문해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환경들도 좀 보시고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집중 지방 실사 방문 기간입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또 채권자한테 공유해드릴 좋은 내용 있으면 제가 또 영상에 담아서 또 우리 채권자들께 소개해드리는 부분들로 약속을 드리고요. 주말 남은 시간 행복하고 여유롭게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월요일부터도 활기차게 또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제가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과 용기를 얻고요. 시간 되실 때 저희 사무실에 차 한잔 바로 꼭 놀러 오십시오.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